지금 세상은 말이죠.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. 바로 AI 혁명,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, 그리고 이미 낡아버린 우리의 전력망이죠. 이 세 가지가 부딪히면서 전례 없던 에너지 삼중고가 시작됐는데요. 이 새로운 에너지 트릴레마, 과연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일까요?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.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인도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양보다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. 네, 인구 14억 국가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죠. 와, 이거 진짜 상상이 가시나요? 그럼 이 엄청난 전기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? 네, 주범은 바로 AI입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이 AI가 어떻게 전력망을 삼키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2030년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는 전력량이 무려 935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그냥 지금보다 2배 이상, 거의 수직으로 폭등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도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싹 다 모아서 데이터 센터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든다고 쳐요. 그럼 이 나라가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전기를 네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. 미국, 중국, 인도, 바로 다음이요. 어마어마하죠? 이런 수요 다 어디서 나올까요?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GPT-4 같은 거대 AI 모델 때문입니다. 근데 놀라운 건 이런 모델 하나 돌리는데 드는 전기가 미국 가정집 4,600채가 1년 동안 쓰는 양이랑 똑같다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? 이 모델들이 해마다 2배씩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. 물론 기술자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. PUE라고 해서 전력 효율을 높여서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. 효율을 1 높이면 AI가 전기를 10, 20씩 더 먹어치우는 거예요.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. 자,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딜레마가 빵 터집니다.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? 예측을 보니까 새로 지어야 할 발전소의 64%가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 발전소라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가장 최첨단 미래 기술을 돌리려고 가장 오래된 구식 연료에 기댄다니 말이죠. 자, 그럼 이제 삼중고 트릴레마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사실 말이죠. AI가 이렇게 전기를 먹기 시작하기 전부터도 우리 전력망은 이미 좀 위태위태했어요.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거든요. 출력 제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전기를 막 만들었어요. 근데 전기를 보낼 길이 꽉 막혀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. 아깝게. 실제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전기값이 벌써 수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.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? 유럽 전역에서 이미 지어놓았거나 지으려고 하는 친환경 발전소들이 전력망에 연결해달라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. 그 규모가 1700기가와트? 영국 같은 데서는 신청하고 15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대요. 이건 고속도로는 2차선인데 차가 100만 대가 몰려온 격이죠? 자, 상황 정리가 좀 되시나요? 한쪽에선 AI 때문에 전기가 미친 듯이 더 필요해지고 다른 한쪽에선 기존 전력망이 이미 포화 상태라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? 이 미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? 자, 좋습니다. 이제 문제점만 얘기하면 우울하니까요.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좀 찾아보죠.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비장의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우리가 살펴볼 핵심 카드는 크게 4가지예요. 첫째, AI로 전력망을 최적화하고, 둘째, 그린 수소로 남는 에너지를 꽉 잡아두고, 셋째, 탄소 포집 기술로 일단 시간을 좀 벌고, 마지막으로 아주 똑똑한 정책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AI가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일종의 EJ랄까요? AI를 전력망 관리에 투입해서 언제 어디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초단위로 예측하는 거예요.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카드는 그린 수소입니다. 아까 전기가 남아서 그냥 버린다고 했잖아요. 바로 그 아까운 전기를 써서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. 말하자면 에너지를 수소캔에 담아서 저장하는 거죠. 당연히 이 기술의 핵심은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,
즉 생산 단가에 달려 있겠죠? 그럼 이 생산 비용은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할까요? 네, 보시다시피 바로 전기료입니다. 거의 40% 가까이 되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결국 그린 수소의 성패는 얼마나 싸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. 세 번째 해결책은 탄소 포집, CCS입니다. 이건 뭐냐면 일단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굴뚝에서 바로 딱 잡아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기술이에요. 우리가 100%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전까지 그 중간다리,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인 거죠. 근데 현실은 좀 씁쓸합니다. 이 기술 얘기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. 근데 전 세계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한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. 실제로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. 왜 그럴까요? 결국 또 돈 문제입니다. 공장이나 발전소 굴뚝에 이산화탄소 잡는 장치를 다는 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. 이 경제성 문제, 이게 바로 CCS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기술만큼, 아니 어쩌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제도와 정책입니다. 영국의 RIIO라는 모델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력회사들한테 당장 돈 버는 거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전력망에 투자하면 우리가 상을 줄게 하고 당근을 주는 거예요. 똑똑한 투자를 끌어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문제점부터 해결책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. 한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. 미래 에너지망을 새로 짠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, 정말 거대한 도전이구나 하는 거죠.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. 첫째,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. 둘째, 정부 정책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. 셋째, 그린 수소 같은 신기술, 이거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발전소 하나 짓고 송전선 까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 시간 문제까지 정말 숙제가 산더미 같네요. 이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미래는 전기의 시대가 맞다. 하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길은 수조 달러의 돈과 뼈아픈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되어 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결국 돈과 리더십,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사실 보세요. 우리 손에는 이 에너지 삼중고를 풀 수 있는 도구들이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. AI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고 CCS도 있죠.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? 과연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,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